이런 한국의 상황에서 내가 외국인 투자라면 지금 한국 국채에 투자할까? 저라면 투자하지 않을 것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자,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5.7%인 상황에서, 자, 지금 현재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5.7%죠?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5%대의 고물가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세요. 그럼 5%대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한동안 유지되는 상황에서 현재 한국의 국채 금리는 약 4%대예요. 자, 그러면 내가 국채를 약 4%의 이율로 들고 있는 동안 물가 상승률은 5%를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돼요? 난 들고 있을수록 손해죠. 예. 그래서 한국의 국채를 들고 있을수록 손해가 되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자,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자,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은행이. 자, 그럼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그죠? 상승하겠죠? 그러면 국채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럼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자, 누가 미쳤다고 한국의 국채에 투자를 하겠어요? 떨어질 걸 알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 국채를 투자하지 않는다. 왜냐? 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 상황이다. 두 번째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모두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자, 한국의 국채를 외국인인 내가 투자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여기 이 나라가 지금 경상수지 적자고 재정수지도 적자인데 과연 자, 지금 뭐 당장에 이자를 갚겠지만 내가 이거 국채를 계속 들고 가는 동안에 이자를 계속 잘 갚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꺼려진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비과세를 해주더라도 이렇게 1, 2, 3번의 이유로 인해서 한국의 국채에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 실제적으로 한국의 2년물 국채 금리와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때가 10월 17일이죠. 10월 17일이 외국인이 국채에 투자하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발표한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시행한 날이라고 써 있죠. 자, 그 시행한 날 이후부터 자, 국채 가격이 자, 이렇게 보합을 유지하면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국채 금리가. 자,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국채 가격이 그래도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시 10월 19일부터 자, 치솟게 된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치솟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국채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를 해준다고 한 이런 정책도 결국 지금 먹히지 않고 있다.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10년물은 어떨까요? 자, 10년물도 보면 자, 이때가 10월 17일 날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시행한 날이죠. 이때 약간 국채 가격이 올라갑니다.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런데 역시나 자, 10월 19일 이후부터 다시 국채 금리가 크게 치솟으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뭐다? 지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자, 그로 인해서 한국의 기준금리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채에 투자하는 거는 손해를 볼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채를 자, 비과세 해준다고 해도 국채를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크게 치솟고 국채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국채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확 줄어든 상황에서 만약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감세 정책을 계속 진행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감세 정책을 하게 되면 앞으로 국채 발행 물량이 크게 늘어나겠구나. 그러면 국채 수요는 줄어든 상황에서 국채 발행 물량이 더욱 늘어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국채 금리는 더욱 치솟고 국채 가격은 더욱 크게 떨어지겠죠. 그죠? 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기사를 보면 자, 한국경제 기사고요. 2022년 10월 17일 기사예요.
불신임 위기 몰린 영국 트러스 총리 감세안 또 철회했다. 해가지고 지금 재무장관이 바뀌었어요. 제이미 헌트 재무장관으로 바뀌고, 자, 어떻게 했냐면, 제러미 헌트 영국 신입 재무장관이 재정적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증세 및 정부 지출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감세가 아닌 증세 계획을 발표하고 지출을 늘리는 게 아닌 지출을 삭감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반대로 한 거죠. 리즈 트러스 총리랑 정반대로 한 겁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내세운 경제정책이 사실상 철회됐다는 분석이다. 제러미 헌트 영국 신입 재무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어떤 정부도 시장을 통제할 수 없지만 정부는 공공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줄 수 있다고 밝히며 예정일보다 2주 앞당겨 예산 일부를 발표했다. 자, 그래서 헌트 장관은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소득세 기본세율을 20%에서 19%로 인하하는 방침을 경제 여건이 허락할 때까지, 그 무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닌 디플레이션이 될 때 그때 하겠다는 얘기예요. 허락할 때까지 무기한 보류하는 등 트러스의 감세안을 대부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배당세와 관광 부가가치세 인하도 보류된다. 한국의 주택 취득세에 해당하는 인지세 주택 가격 기준을 25만 파운드, 약 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유지된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의 감세 정책을 이렇게 철회를 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 감세 정책을 고집했던 리즈 트러스 총리는 사퇴를 하게 되죠. 2022년 10월 20일 한국경제기사고요. 영국 리즈 트러스 결국 사퇴. 44일 총리 불명예. 그러니까 44일간만 지금 총리가 된 거예요. 결국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정치가 경제를 이길 수는 없다. 경제 상황에 맞게 정책을 꾸며야지 그 정치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경제 상황에 어긋나게 정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치 생명이 끝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영국에서 또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마찬가지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죠. 결국 정리를 하면 지금은 일단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한국도 뭐 감세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정 지출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지 말고 긴축하며 버티는 게 최선이다. 결국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잡을 때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죠. 그러면 높은 인플레이션은 결국 잡힐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잡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히고,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다시 어떻게 돼요? 금리를 인하하고 감세를 해주면서 경기 부양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오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물가가 잡히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보신 그 헤드라인 CPI 또 코어 CPI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 후행적인 데이터들이고요. 이 후행적인 데이터들보다 먼저 나타나는 선행 지수들이 있는데, 그런 선행 지수들이 조금씩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선행 지수 역할을 하는 것들을 제가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그 선행 지수를 하는 그런 것들이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 그런 그 헤드라인 CPI나 코어 CPI도 결국은 후행 데이터기 때문에 꺾이는 모습이 보이겠죠. 그게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 꺾이는 모습이 가셔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당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이 데이터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감세 정책을 하게 되면 결국 국채 금리가 치솟게 되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국채 금리가 치솟게 되고 오히려 이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자극시켜서 가계부채를 못 갖게 하는,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은행의 위기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감세를 하지 말고 오히려 증세를 안 할 거면 차라리 감세도 하지 말고 지금 상황을 그냥 계속 유지만 하는, 그렇게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